안녕하세요. 사슬 블록체인 기반의 그 엑스피어 코인을 채굴할 사슬 매니아를 모집하는 홍보대사 임현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엑스피어 코인이 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오늘이 이제 반감기입니다. 오늘이 이제 뭐 10만 개 채굴하던 것이 5만 개로 줄어드는, 이렇게 반으로 채굴 양이 줄어드는, 예를 들어서 20만 개 채굴하던 것이 10만 개로 줄어들고,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이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채굴을 하게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뭐 저기 진짜 금 광산이나 이런 데 가서 채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채굴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엑스피어 코인이 정말 향후 뭐 최종 거래 가격이 이제 130원이었는데 그게 1,000원 돈이 되고 2,000원 돈이 되고 만원 돈이 되고 2만원 돈이 되고 10만원 돈이 되고 100만원 돈이 되고 진짜 1,000만원 돈이 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알려면 이제 비트코인을 알아야 되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기사 났던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읽는 거는 저 자신이 공부가 많이 돼요. 저도 참 읽는 거를 이제 싫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글씨가 안 보여, 돋보기를 안 쓰면. 근데 멀리 있는 거는 굉장히 잘 보여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기 원시인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원시인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독수리도 매, 솔개 뭐 이런 그 새 종류들이 이제 닭 같은 거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멀리서도 보는 그 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멀리 보는 거는 잘 보는데 가까이 뭐 책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다 글씨가 뭉개져 가지고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읽는 거를 좀 싫어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한국일보에 2024년 4월 2일 날 피자 두 판을 비트코인 1만 개로 개당 1억일 때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을 사 먹은 게 지금 시세로는 거의 1조죠. 1조. 10원짜리가 14년 만에 1억. 비트코인의 역사. 2008년 금융위기 달러 가치 폭락의 반발로 등장.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스터리 인물이 창조. 중앙 집권적 국가 등에 대항한 자유주의의 기반. 정부 등 제3자 개입 없는 스마트 계약 기능도. 초기 2010년 피자 두 판 집을 때 가치 0.003달러. 최근 랠리 가상화폐 업계의 새로운 전환점 기대. 편집 자주.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학 역시 오랜 역사를 거치며 정립됐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을 익숙한 세계사 속 인물, 사건을 통해 쉽고 재밌게 풀어보려 합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울산과학기술원 UNIST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조원경 교수가 들려주는 세계사로 읽는 경제, 2주에 한 번씩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시세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이 1억 원대를 재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었다. 발행 초기 1BTC 비트코인의 단위 가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제로였던 점을 회상하면 격세지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발행해 돈 가치를 떨어뜨리자 제도권 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과 민간 영역에서 비트코인이 탄생했다. 2011년 1BTC가 1달러가 된 후 13년 만에 1억 원까지 치솟았으니 그 폭동 수준에 놀랄만도 하다. 수익률만 따지면 금보다 더 나은 투자라 할 수 있겠다. 비트코인 탄생과 기원과 원리를 살펴봤다. 2008년 10월 31일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10분 암호학 전문가와 관련자 수백 명에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이 한 전자우편을 발송한다. 그는 신뢰할 만한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다. 제3자 중개인이 필요 없는 당사자 간 1대1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사토시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컴퓨터 용어를 따서 화폐 이름을 비트코인이라 알렸다.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쓰는 사람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려 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블록이 바로 전 블록에 대한 인증 정보를 갖고 사슬로 묶는 기술이다. 여러 노드, 참가 컴퓨터의 분산에 검증 저장돼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정보 원본을 유지하며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중앙 통제 장치인 서버가 없다.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수학 문제, 해시 함수를 가장 빨리 풀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준다. 해당 문제를 푸는 것을 마이닝이라 하는데 금강을 캐듯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캐는데 열중한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탄생을 이끌었고 이들 블록체인 신봉자들을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에게 가까운 자유주의자로 불렸다. 혹자는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을 사이버펑크와 관련해 이야기한다. 사이버펑크는 1980년대 공상과학 소설 SF, 즉 문학의 한 장르로 출발했다. 중앙 집권화한 국가와 기업 구조에 대항해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요시하는 탈중앙화 문화를 옹호하는 운동이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공원에 2021년 9월 16일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 조각상이 세워졌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정체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부다페스트, AFP 연합뉴스. 비트코인을 사용한 주요 기술은 웨이다이가 1998년 익명성과 분산 저장 방식으로 개발한 가상화폐인 비머니를 들 수 있다. 해시 함수로 암호화폐에 서로 연결된 블록으로 저장한 블록체인의 원조격으로 보면 된다. 거래 발생으로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때 가장 먼저 암호를 풀어 성공한 참여자에게 비머니 인센티브를 주는 작업증명 POW 비트코인이 사용과 보유한 암호화폐 양에 따라 일부 참여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지분증명 POS 지금의 이더리움이 사용 방법도 제안했다.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비머니가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작업증명은 비트코인에 전수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줄어들게 설계돼 있다. 최초의 50개 비트코인을 제네시스 블록이라 한다. 사토시가 2009년 1월 31일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었다. 비트코인 채굴량은 처음 4년 동안은 10분당 50개, 그 뒤로는 10분당 25개, 2140년에는 공급량이 0이 된다. 비트코인은 2140년까지 2100만 BTC가 한정돼 공급된다. 채굴량이 4년마다 줄어드는 것을 반감기라 하는데 올해 4월 오늘이 반감기에 해당한다. 이는 1998년 스마트 계약 기반의 암호화폐인 비트골드라는 가상화폐의 원리와 구조를 고안한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인 닉 제보의 생각을 담은 것이다.
그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의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 암호화된 퍼즐을 풀고 퍼즐이 풀리면 비트코인을 얻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퍼즐은 풀릴 때마다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비트 골드를 얻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나 비트 골드 역시 세상에 나오지는 못했다. 스마트 계약은 비트코인이 대금 결제, 송금 등 금융 거래에 사용했으나 2013년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된다. 조건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대로 포함한 가상화폐라 불리는 이유다. 사실 스마트 계약은 제보가 1996년에 만들었다. 그는 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음료 자판기에 비유했다. 음료 자판기는 합의 원리를 물리적 하드웨어에 포함시킨 하나의 장치다. 자판기는 여러 가지의 규칙들, 계약들로 작동한다. 예컨대 자판기에는 1달러를 넣으면 물 한 병이 나온다는 계약이 있다. 이 경우에 1달러를 넣으면 물 한 병이 나온다. 1달러를 넣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합의 계약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1달러를 넣지 않았는데 물 한 병이 나오면 그 또한 합의 계약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제보는 스마트 계약의 원리를 고안하면서 디지털 혁명으로 제3자를 통하지 않는 자동화된 계약에 의한 합의 기능이 널리 사용될 것을 예측했다. 최초로 비트코인 수령자는 53세 중년 남성 할 핀니 였다. 그가 소위 2번 노드가 된 것이다. 사토시와 핀니는 2주간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지갑을 만들고 서로에게 전송했다. 두 사람이 네트워크를 운영한 결과 비트코인이 꽤 쓸만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핀니는 자신의 컴퓨터로 채굴해서 비트코인 1000개를 생성한다. 소프트웨어가 강도 높은 데이터 작업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핀니는 계속 채굴하다가는 컴퓨터가 고장날 것을 걱정하며 채굴을 중단했다. 그는 루게릭 병을 진단받고 휠체어 생활을 하다 2014년 8월 사망했는데 그의 시신은 극 좋은 상태로 보관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는 비트코인 개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됐다.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라슬로 한예츠가 2010년 5월 22일 아이들과 함께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피자 두 판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예츠가 구매한 피자 두 판은 비트코인이 현물과 거래된 첫 사례이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가치를 갖고 현물과 거래가 된 대상은 피자였다. 미국 프로그래머 라슬로 한예츠가 2010년 5월 22일에 1만 BTC로 피자 두 판을 구매한 것이 최초의 거래가 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22일은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불린다. 한예츠는 제르코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피자 두 판을 받은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1 BTC의 가치는 0.003달러였다.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자인 셈인데 훗날 많은 언론이 한예츠에게 천문학적 돈으로 피자를 먹은 것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가 만든 피자데이가 비트코인 초창기 역사의 일부가 된 데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2010년 3월 최초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bitcoinmarket.com가 등장했다. 대형 해킹 사건으로 2014년 파산한 마운트 곡스가 같은 해 7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발명한 제도권 내 전문가들과는 궤도를 달리했다. 그들은 기술을 혁신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사회를 혁신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암호의 보편성이 이 세상을 더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들은 국가보다는 시장을 신뢰했고 미래의 비전 안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유주의 경제학이 녹아들어 있다. 이들은 암호화 시장으로 국가나 경제, 법과 같은 다른 사회 시스템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 자유의 가장 큰 적은 자본이나 시장 또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국가였다.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들은 국가 외의 초국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싸워야 한다는 숙명을 깨달았다. 비트코인은 현재 글로벌 자산 순위에서 8위로 뛰어올랐다. 업계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에 이어 향후 펼쳐질 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경우를 예상해서 2020년 이후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72%가 사라졌지만 최근 비트코인 랠리가 관련 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흐름이 더욱 탄력을 받을수록 버블 논쟁과 디지털 세상에서의 결제 수단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을 전망이다. 조원경 UNIST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엑스피어 코인을 채굴하는 사슬 매니아를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슬 매니아의 엑스피어 코인은 사슬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래서 사슬이라는 한글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만든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요. 92년도에 태어났다고 하고요. 대전 사람이고요. 중학교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전 과학고를 가서 2년 만에 수료를 하고 이제 카이스트를 갔다 그래요. 엄청난 그런 머리가 좋은 수재들이 모이는 그 학교에서 군대를 병역 특례자로 방위산업체에 갔는데 우아한 형제들에서 그때 개발하고 있던 그 배달의 민족 그 앱을 개발하면서 저녁 6시쯤 되면 1000명에게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주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치킨 한 마리씩 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이정우 개발자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한 후에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아티프렌즈라는 회사를 차려서 그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그 기술보다 속도도 빠르면서 수수료는 엄청 저렴하면서 해킹되지 않으면서 해킹을 할 수가 없으면서 탈중앙화 그리고 다른 이제 기술들도 있는데 이 기술을 6년여 동안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개발을 하게 됐고요. 22년도에 개발은 성공을 했고 저희 사슬 매니아는 작년 23년 이제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기술을 널리 알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런 돈이 이제 사슬 매니아를 통해서 되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여기 삼성동 코엑스에서 컨퍼런스가 이제 있었고요. 그때 이정우 개발자가 나와서 기조 연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월 26일 날 또 태국에서 컨퍼런스가 또 있었고요. 이제 5월에 또 컨퍼런스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엑스피어 코인에 대해서 우리 사슬 매니아가 이제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네, 우리나라 개발자가 개발한 이 기술이 전 세계에 쓰이게 될 때 이 엑스피어의 코인의 가치는 진짜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또 사슬 매니아가 됨으로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매형,
며느리, 아들, 딸, 조카, 사위 다 누구든지 다 사슬 매니아가 돼야 됩니다. 예, 사슬 매니아가 되시려면 이면정 010-3393-5556번이고요.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